고등학교 1학년자님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오른쪽 할 건데요. 31학년 2학기 39페이지 이제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제목이 지금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가르쳐야 됩니다.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요. 개념 강의를 좀 해보고 시간이 좀 넉넉하다 하는데 문제까지 같이 풀도록 할게요. 아니면 개념 강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역함수의 정의를 가르칠 건데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함수가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f라는 함수가 이제 x에서 y로 간다면 f의 역함수는요. f의 역함수는 y에서 이제 x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에서 x. 지금 무슨 얘기냐? f에서 이제 y가 정이요. 그게 공역이라면요. f의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여기서 이제 공역이 정의역이 되고 여기에서 정의역이 이제 공역이 되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기호를 일단 어떻게 쓰느냐면 f의 역함수는 우리가 f에 이제 이렇게 숫자 마이너스를 써서요. f의 역함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영어를 읽고 싶으시면 inverse 여기라는 뜻이 이제 거꾸로 간다 해서 inverse 이렇게 해서 inverse f라고 읽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f inverse라는 기호를 f의 역함수를 기호로 f inverse라고 나타내고요. y에서 이제 x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역함수 거꾸로 가는 함수라고 말씀드렸고 거꾸로 가는 함수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표현한다 기호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정도만 얘기하면 조금 부족한 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는데 선생님이 y를 f라고 하면 이 f 인버스라는 것은 이제 y에서 이제 x로 가는 함수인데 y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제가 만약 a를 간단한 함수 하나 만들까요? y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1을 집어넣을 때 이제 3이 나올 거고 2를 집어넣을 때 5가 나올 거고 3을 집어넣을 때 7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냐면 3, 5, 7이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갈 수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 2, 3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놀고 있는 녀석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9가 놀고 있다고 쳐버리면 이 역함수에서 여기 부분이 9가 지금 9라고 하지 말까요? 8이라고 한번 할까요? 8이 갈 데가 없죠. 여기 갈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f 함수 f로서 문제 없지만 역함수에서 이 정의역의 8의 원소가 갈 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함수 f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어야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로는 부족해요. 이게 없어져가지고 1대1 대응이어야만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역함수라는 것을 얘기할 때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그랬을 때 함수 f가 x, y로 갈 때 그 f의 역함수는 y에서 x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역함수라는 걸 정의할 때 전제 조건이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그랬을 때 함수를 f라는 함수만 이렇게 한다면 f의 역함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호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y는 fx 해가지고 함수라는 것이 x가 독립 변수고 y가 이제 종속 변수인데 y가 나오는 값이잖아요. 그랬을 때 역함수는요 반대로 가기 때문에 x가 나오는 값이죠. 누굴 대입하면 역함수는 이제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y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역함수는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하나 더 가르치면요. 우리가 이제 f의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제 f가 1대1 대응이어야죠. f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f가 1대1 대형이면 f 역함수가 존재하죠. 밑으로 해버릴까요? f가 1대1 대형이면 f의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f의 역함수가 존재해요. 화살표를 이렇게 쏘을 수 있죠. 근데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반대로 이렇게 말해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다시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f가 1대1 대형이란 말이에요. f가 1대1 대형이라는 얘기예요. 즉 f가 1대1 대형이란 말은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필요충분 조건. f가 1대1 대형이란 말은 f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만 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쏠 수 있어요. 그래서 f가 1대1 대형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면 f가 1대1 대형입니다. 그래서 f가 1대1 대형이면 역함수가 존재하죠. 역함수가 존재하면 f가 1대1 대형이라서 여러분들이 f가 1대1 대형이라는 말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a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충이다. 그렇게 일단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잠깐만요. 일본 책 조금만 볼게요. 다른 얘기를 또 가르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다른 내용 없네요. 다른 내용 없습니다. 자,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 지금 밑에 보니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들은 안 할게요. 문제를 풀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fx를 이제 2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역함수 f 인버스 x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거를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쪽은. 일품에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그러면 이제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기본기에 충실해서 구한 다음에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x가 지금 선생님이 2x 플러스 1이라고 했고 1을 집어넣으면 3, 2를 집어넣으면 5, 3을 집어넣으면 7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 선생님이 거꾸로 가는 함수를 이제 f 인버스를 구하라고 하면 3을 집어넣을 때 1을 가야 되는 거고 5를 집어넣을 때 2를 가야 되는 거고 7을 집어넣을 때 3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f의 인버스라는 걸 구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y는 2x 플러스 1에 대한 함수인 거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f는 나오는 값이 y니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녀석은 x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역함수에서는 어떤 거냐면 나오는 녀석이 이제 들어가는 녀석이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x고 y일 때 이쪽 녀석이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이쪽 녀석이 들어갈 거고 이쪽 녀석이 나올 거죠. 그럼 요 식을 y에 대해서 풀면 안 되고요. y가 나오는 녀석이니까 y에 대해서 풀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역함수는 x에 대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역함수를 x는 f, 역함수는 y를 집어넣을 때 x가 나오는 거겠죠. f에 대한 인버스, f의 역함수는 y를 집어넣을 때 x가 나오는데 말씀드렸으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 x에 관해서 풀어줘야 돼요. 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2x는 이제 y-1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와버렸어요. 그럼 x는 이제 2분의 y-1에서 x는 2분의 y-1이 바로 역함수인 거예요. 이 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는 f inverse 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끝났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우리가 이제 역함수잖아요. 여기서는 야이가 정의역, 야이가 공역이에요. 역함수에서는 요 집어넣는 녀석들을 정의역으로 보고 싶죠. 야이를 정의역으로 보고 싶고 야이를 뭘로 보고 싶어요? 이제 공역으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공역.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이 공역을 체역이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들어가는 녀석을 y로 보지 않겠다. 들어가는 녀석을 x로 보겠다. 나오는 녀석을 y로 보겠다고 하니까 x에 관해서 풀어준 다음에 x 자리에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y는
2분의 x-1이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 y는 역함수인데요. 정의역을 x로 보겠다는 거지. y 들어가는 녀석 x를 y를 보겠다 이거예요. x는 f 인버스 y였는데 y 들어가는 녀석을 x로 보겠다고 하니까 y를 x로 보겠다고 하면 y가 지금 y로 바뀌겠죠. 집합을 바꿔버리라는 얘기예요. 집합을. 그래서 마지막에 y하고 x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y식이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2분의 이제 x-1에서 여기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연습하는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애들이 어려워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x에 관해서 풀고요. x에 관해서 풀고 일단 항상 1대1 대응인지 먼저 확인해야겠죠. 함수 f가 1대1 대응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x에 관해서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x에 있는 식과 y에 있는 이 문자를 서로 이제 어떤 식이 있겠죠. 그리고 바꿔버리는 얘기예요. x, y를 바꿔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함수 f 인버스 x에는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역함수인데 항상 마지막에 x, y를 바꿔준 형태예요. 왜냐면 집합이 바뀐 거예요. 들어가는 녀석을 이제 마지막에는 x로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렵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역함수 a가 지금 f 인버스 x인 거잖아요. 어렵다면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x하고 y를 바꿔버리세요. y 자리에 y는 2x 플러스 1인데 이거의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거니까요.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버리고 x 자리에 y를 집어넣어버려서 y가 지금 f 인버스 x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y를 예쁘게 정리해주면 이 y는 죄송해요. 여기로 가면 이 y는 x-1일 거고요. y는 2분의 x-1에서 이제 똑같이 나오죠. 제가 제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역함수의 정의를 이해해놓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x하고 y를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고 x에 관해서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x하고 y를 바꿔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두 가지를 편하게 다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거죠. y가 이제 fx일 때, x일 때, 이때일 때 x는 f 인버스 y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 f가 1대1 대응이면 y가 fx일 때 함수에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대1 대응일 때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다. y이면 y가 되는 거고 이렇게 화살을 쏘을 수 있는 거고 y이면 y의 화살을 쏘을 수 있다 해서 필충이니까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f 인버스 x라는 걸 구할 때는 항상 우리가 요 집합 여기 들어가는 녀석의 이 y 공역 y의 원소 y를 우리가 이제 집합 x의 원소로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y 집합까지 바꿔준 거다. 집합까지 바꿔주면 y가 집합 x가 되는 거고요. y가 집합 y가 되는 거예요. y가 y의 원소가 되는 거다. 근데 y는 최종적으로 적을 때는 이제 집합까지 바꿔줘서 적은 거다 이거예요. 들어가는 녀석을 정의역, 나가는 녀석을 공역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나오는 녀석들. 여기서 항상 명심할 거는 또 뭐 여기까지 몰라도 괜찮은데 문제 풀면서 배워도 되는데요. f 인버스 x 했을 때는 집합까지 다 바꿔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번에서 보니까요, 뭐 다른 내용을 별로 하고 있지 않고, 거기 지금 1등급 팁에 보면, f 인버스 x가 존재하면, 역함수가 존재하면, f 인버스 x가 존재하면, 함수 f에 대해서 역함수 f 인버스 x가 존재하면, 이건 뭐 똑같은 얘기죠.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FA가 B가 나면요, F 인버스 B는 A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F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F1이 2이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뀌어서 2를 집어넣으면 1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함수 입장에서는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좀 확인 좀 할게요. 역함수
역함수 정의를 조금 일품에서 좀 어렵게 설명했어요. 뭐 fxy가 1대1 대응일 때 집합 y의 각 원소 y에 대해서 fx는 y 집합 x 원소 x를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 일품책에서 그 역함수 정의가 조금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렵게 설명된 건 이런 표현을 잘 안 해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품책을 좀 하면 일품책은 이제 역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 fx, y가 여기가 지금 1대1 대응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 좀 건들고 들어갈게요.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합 y의 원소 각 y에 대하여,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하여 y가 대답하는 거잖아요. f의 역함수는 뭐예요? 이제 yx가 되면 y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y에 대하라고 했어요. y 원소 집합 y에 대해, y 원소 집합 y에 대해서. 근데 y가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 y가 이 x로 갈 건데 이 x가 어떤 x냐 이거예요. 그래서 y는 원래 주어진 함수 fx는 y, 원래 주어진 함수가 y잖아요. y를 만족시키는 x로 간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x를 표현할 때 fx는 y를 만족시키는 x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지금 보면 x는 x를 대응시키는 이렇게 y를 표현할 때 기존의 함수에서 y를 만족시키는 x값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역함수라는 것은 이제 거꾸로 가는 함수고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제 그 함수가 1대1 대응인 겁니다. 지금 다른 내용을 뭐 가르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1대1 대응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시간이 10분 정도 더 15분 여유가 있어서 문제도 같이 풀어버릴게요. 21번, 22번, 23번 풀어버릴까요? 21번 보니까 보기 함수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의 R로의 함수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21번은 보기에 주어진 함수가 전부 다 R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실수에서 대응하는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역함수가 이제 존재한다 이런 말 나오면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냐 이거예요.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가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제가 잠깐만 볼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오케이. 이거를 기억을 봤더니 기억은 이제 fx를 이제 정의했는데 fx가 하나는 x 하나는 x제곱일 텐데 음수일 때는 직선을 따라가고 0보다 큰 의미 아닌 정수일 때는 x제곱을 이거 1대1 대응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x 그래프를 따라가고 여기서 이제 x제곱 0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곡선을 따라가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곡선을 따라가는 얘기여서 1차 함수 지금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 공역의 원소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만나는 y는 k를 그렸을 때 이 공역의 원소 다가 y는 k를 그렸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겠네요. 역함수 존재합니다. 그렇게 끝내시면 될 거고 기억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니은은 딱 봐도 역함수가 안 존재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문제를 좀 그냥 갈게요. gx를 정의했는데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이런 느낌인 거고요. 0보다 크다갈 때는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되겠네. 양에는 당연히 지금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함수도 아니고 그냥 함수일 뿐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래프를 떠나서 y는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내가 k, y는 k라고 놓으면 여기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가 이렇게 k로 가고 있는 형태인데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디귿 볼게요. 디귿을 봤더니
두 개의 이차함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당연히 안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hx가 이제 어떤 그래프냐면 이건 그리기 어렵지 않은 그림이니까 그려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0보다 큰 때는 x제곱 플러스 1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당연히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A는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따위 값들, 여기 놀고 있는 이 값들이 지금 놀고 있는 이 값들이 거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만 되겠습니다. 기억만. 자, 시간 아직 좀 괜찮아요. 자, 볼게요. 22번 봅시다. 22번. 함수 fx가 있는데요. fx가 이제 a 플러스 b, 죄송해요. fx가 ax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져 있고, 1차 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왜 1차 함수라고 생각하냐면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1차 함수여야 역함수가 좋겠죠. a가 이제 0이라고 하면 상수함수라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a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1차 함수겠네요. 그 역함수 a f 인버스 x가 주어졌는데 a는 이제 cx-1로 이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이제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문제를 보면 또 조건이 있나요? F3은 또 6이라는 조건도 있네요. 이렇게 이제 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이제 문자만 주어지고 하나의 단서가 없으면 문제를 못 푸니까 F3은 6이라는 게 이런 단서가 놓친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봤어요. 자, 그런데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C값부터 먼저 구하는 게 스무스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F3이 6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F 인버스 6은 3이겠죠. 역함수가 존재할 때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러면 F3이 6이라는 얘기는 F 인버스 6이 3이라는 얘기니까요. 여기서 지금 X에 6을 집어넣은 6C-1이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6C는 이제 4가 되는 거고 C는 6분의 3이니까 3분의 2가 돼서 C를 지금 3분의 1로 일단 바꿔버릴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테마가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y에 이제 무슨 말이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실질적으로 a하고 b를 구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역함수를 구할 때 x하고 y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x는 ay 플러스 b에서 그러면 x 마이너스 b는 ay고 이렇게 안 할 거였는데 y는 a분의 x 마이너스 b에서 y는 a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해가지고 a분의 1이 이제 3분의 2니까요. a분의 1이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2니까요. a하고 b는 같겠네요. a하고 b는 같겠네요. a분의 b 1이니까 a하고 b는 같습니다. 그리고 a분의 1이 이제 3분의 2니까요. 이렇게 되면 2a는 3 되겠죠. a는 2분의 3, b도 2분의 3에서 이렇게 다 구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구해버렸네요. a가 2분의 3, b가 2분의 3이니까 3 더하기 c가 뭐였죠? 3분의 2였죠? 이렇게 해서 3분의 11 나와버렸네요. 답은 3분의 11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구하는 게 또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 안 좋아 보였냐면 여기서 출제자가 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c는 구했죠. c는 구했어요. a 더하기 b만 구하면 되는데 여길 잠깐 봤어요. a 더하기 b라는 건 x에 1을 대입한 거죠. f1이 a 더하기 b예요. 선생님이 a 더하기 b를 잠깐 k로 볼게요. a 더하기 b를 k로 볼게요. f1이 k인 거죠. 그러면 y는 무슨 거냐면 역함수에서 처음 스토리하고 맞추고 싶거든. 이 스토리하고 f 인버스에 k를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F 인버스에서 K를 집어넣으면 1이라는 건 3분의 2K 마이너스 1이 1인 거잖아요. 그럼 3분의 2K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K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2분의 3을 곱해버린 형태죠. K는 우리가 안 해도 되죠. 3K는 3 되겠네. 그래서 A가 지금 3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바로 3으로 땡겨버리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됐고요. 23번 갑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f가 이제 여기도 실수 전체, 여기도 실수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f에 대해서 f 이제 2x-1이 이제 x 플러스 4 이렇게 정의됐고요. f 인버스 x라고 이제 x 역함수가 f 역함수가 ax 플러스 b래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2a-b를 구하라고 했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에서 fx를 구해놓고 fx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그냥 f 인버스 x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습을 시키려면 두 가지 다 할까요? 좋아요. 두 가지. 이거 선생님 이런 데에서 이제 여기서 fx 구하는 방법은 아셔야죠. 왜 그러냐면 2x-1을 t로 취하면 ft가 될 거고요. 2x-1을 t로 취했을 때 2x는 t 플러스 1이고요. x는 2분의 t 플러스 1이니까요. 여기다 들어가 버리면 2분의 t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이거 4는 2분의 8 되겠죠. 그러면 2분의 t 플러스 9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x-1을 t로 취한 다음에 ft로 해주고 2x-1을 이제 t로 취했으니까 2x는 t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x는 2분의 t 플러스 1이니까 이 x자리에 2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가서 fx가 이제 2분의 x 플러스 9가 다시 t를 x로 바꿔줘서 fx를 이런 함수로 볼 수 있으면 여기서 바로 이제 역함수를 구해도 괜찮죠. 무슨 말이냐면 y는 이제 2분의 x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뭐 여기를 이제 x하고 y 바로 바꿔버릴까요? 바로 바꿨으니까 이번에 x에 y에서 풀고 할까요? 바로 바꾸실게요. x하고 y 바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번에 약간 바로 바꿔서 풀었으니까 이번에 x에 y에서 풀어볼게요. x 플러스 9는 이제 2y 되겠죠. 그럼 x는 2y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여기 지금 이제 어떤 형태냐면 x는 f 인버스 y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정의하고 보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x가 이제 y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y가 x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a는 2, b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뭘 구하라고 했는지 또 까먹었어. a는 2가 돼버릴 거고 b는 마이너스 9가 돼버릴 거라서 2a-b를 구하라고 했어요. 2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4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9에서 13 되겠네요. 13 맞았네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구하는 게 잘했는데 이게 조금 다르게도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fx를 구한 다음에 f 인버스 x를 구했지만 앞에 풀었던 이제 2번 문제하고 좀 스토리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걸 또 익숙해져야 돼요. fa가 b면 y가 똑같은 표현은 f 인버스 b는 a다. 요거를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y를요 y하고 y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y하고 y를 지금 바꿔주고 있을 땐 함수가 역함수로 되겠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f 인버스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제 x 플러스 4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를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4를 t로 취한해가지고 f 인버스 x를 구해버리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x 플러스 4를 t로 취한해서 f 인버스 t 이렇게 놓고요. x 플러스 4는 t니까요. x는 이제 t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x에 t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버리면 f 인버스 t는 이제 2t 마이너스 9가 되고요. f 인버스 x는 2x 마이너스 9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똑같이 나오네요. 자, 가이드들아 고생 많으셨습니다.